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1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기세등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수괴 역할을 하니까 이제 배경을 믿고 아주 갑이 된 듯이 설쳐댑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 보면은 저렇게 하다가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리되고 도망다니고 하는 경우를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문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역사의 낙오자 그리고 거짓 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못 가죠. 세상이 뒤집어질 때 오늘 여기저기 말과 글을 남기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신세가 어떻게 될 거냐.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친일파 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친일파는 동정할 점이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나라가 없었어요. 충성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제, 특히 조선 총독부의 강압에 한 개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1940년대에 접어들면은 전쟁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비상계엄령 시대였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지식인들이 일제의 강권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부역하는 글을 들어 남긴 적이 있는데 그 글 때문에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는 친일파로 몰리고 그 아들, 손자까지 욕을 먹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처벌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너무나 많은 글과 말을 SNS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 글과 말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들보다도 더 엄중하게 어쩌면 대대손손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몇 부류로 나누어진다. 1. 선동 유튜브, 돈벌이 수단으로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린다. 2. 일부 정치인들, 보수 성향 표를 얻기 위하여 음모론에 편성한다. 3. 일부 지식인들, 우파 성향의 교수, 장성, 변호사, 글쟁이들 속에 많은데 음모론이 애국이고 반공이라고 착각한다. 실제로 믿는 이들은 소수일 것이고 같은 편이니까 편들어줘야 한다는 진영논리적 생각을 하는 이들이 더 많다. 음모론자들이 그래도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을 비판하니 일단 비호해야 한다는 이들이다. 4. 윤석열, 황교안 두 사람은 한참 있다가 음모론 대열에 합류한 특이 사례이다. 황교안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한 뒤 1년여 침묵하다가 2021년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 갑자기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온 지각생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국힘당이 이긴 대선과 지방선거엔 시비를 걸지 않다가 작년 4월 총선에 지자 음모론자로 돌변해가지고 계엄군을 동원 선관위를 습격하기에 이르렀다. 작년 총선으로 거의 진화되었던 음모론을 다시 확산시켜 4천만 유권자 중 약 1,500만 명을 부정선거 신봉자로 만들었다. 국민들을 전응화시킨 점에서 민족 반역적 범죄이다. 5. 이들 음모론자는 SNS 시대를 맞아 음모론, 설파, 글과 말을 너무나 많이 남겼다. 머지않아 하나하나가 변명 불가능의 증거가 되어 그들을 폭로하고 단죄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일제 말기 총독부의 강압에 순응했던 지식인들이 남긴 글과 말 때문에 지금까지도 친일파로 매도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양과 질에서 친일 행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악질이고 대량이다. 6. 친일파보다 음모론자들이 더 부족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일제 때의 친일파는 저들의 폭력에 맞서지 못하고 생존 차원에서 부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의 음모론자들은 자발적으로 거짓운동을 하고
그것으로 허명을 누리고 돈을 번다. 7. 7.18 부역이 가냘픈 사람들의 비자발적 협조였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은 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반역이다. 공화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고 유지된다. 국민들의 투표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하여 정권을 결정하는 행위는 신성한 주권 행사이다. 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체제 파괴의 대역죄인 것이다. 윤석열의 경우처럼 공명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를 습격하고 간부들을 체포해가지고 구금하고 서버를 무단 반출해가지고 조작을 시도하여 국회를 불법 집단으로 몰아 무력화시키려 한 행위는 국가 반역 차원에서 엄벌해야 할 사안이다. 8. 음모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이다. 1960년의 3.15 부정선거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국가적 결단으로 1963년에 출범한 선관위는 그 뒤 62년 동안 조직적 부정선거에 연루된 적이 한 번도 없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도록 했다. 이런 선관위를 부정선거 조직으로 모는 것은 국제적 신인도를 폭락시키는 국익 파괴 행위이고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9. 부정선거 음모론은 반국가적일 뿐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이다. 음모론자들은 사이비 광신도처럼 행동하면서 때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정상인들에게는 증오심을 품고 무례하다.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동료 시민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국가기관을 공격하며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로 국제사회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부정선거 국가로 악선전한다. 사실에 대한 상식적 합의를 부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족, 회사, 정당, 사회, 국가의 공동체 윤리를 부정하고 분열시킨다. 타인을 괴롭히다가 종국엔 자신을 파멸시킨다. 코로나보다 위험한 정신적 전염병이다. 10. 부정선거 음모론은 여야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법치는 사실에 기초해야 정의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망상을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여기에 근거한 법만이 정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억지를 쓴다. 우리가 법이다라는 이 수구반동적 사고방식을 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는 망상에 근거한 불법 계엄령은 통치권 행사이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스스로 왕임을 선포한 셈이다. 권력자가 음모론으로 국민들을 선동한 결과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었다. 부정선거 음모론 속에는 그런 파괴적 악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윤석열이 퍼뜨린 악의 씨를 말려야 한다. 11.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음모론은 언론의 자유로 치부하여 보호해서는 안 된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망한다. 음모론 유포자는 형사처벌해야 하고 음모론자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되 말을 듣지 않으면 입학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한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방어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12. 유권자의 37%, 보수층의 65%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다는 것은 공화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절대적 위기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맨정신 가진 이들이 행동할 때이다. 맨정신 가진 사람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